여러분, 문자 한 통이 하늘을 거쳐 옵니다. 그 한 통의 값은 누구 주머니로 갈까요? 칩 만든 회사일까요? 위성 띄운 회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달 돈 내는 통신사일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깊은 산골에 섰다고 상상해보세요. 신호 막대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폰에 위성 표시가 뜹니다. 문자가 하늘로 올라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기지국 하나 없는 곳에서 말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땅 위 기지국이 없어도 연결된다면요. 30년간 그 길목을 쥐던 통신사는요. 그 힘이 흔들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연결의 권력이 통신사에서 폰으로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과장일까요? 여기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갤럭시 위성 기능을 삼성 기술로 보기 쉽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진짜 구조를 같이 벗겨보겠습니다. 종목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를지 내릴지 그건 제 영역이 아니죠. 저는 돈의 길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성통신 한 통의 돈을 분해합니다. 칩과 위성과 통신사로 갈라보겠습니다. 둘째, 누가 누구와 손잡았는지 비교합니다. 애플과 삼성과 스타링크가 다 다릅니다. 셋째, 통신사의 반격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가 또렷해집니다. 기지국은 정말 필요 없어지는가? 그 물음표의 진짜 답을 가져가십니다. 먼저 장면 하나를 같이 그려보시죠. 해발 높은 산 능선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발목을 접질려 움직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폰을 꺼내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죠. 여러분, 기지국이 닿지 않는 골짜기거든요. 예전 같으면 여기서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작은 위성 그림이 뜹니다. 폰을 하늘 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짧은 구조 문자가 올라갑니다. 수백 킬로미터 위 위성을 거쳐서요. 이게 바로 위성 직접 통신입니다. 땅 위 기지국 대신 하늘과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은 쉽지만 속은 꽤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 있죠. 스타링크, 그리고 갤럭시 위성 기능요. 이 둘이 같은 기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을 열어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차이를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성에도 종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 위치를 찍어주는 위성이 있고요. 여러분, 말과 글을 실어 나르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둘을 섞으면 오늘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우리 먼저 갈라봅니다. 여러분, 차의 내비게이션 한번 켜보셨나요? 그 길 안내는 위성이 해줍니다. 미국은 그걸 GPS라 부릅니다. 여러분, 땅 위 내 위치를 콕 찍어주는 위성이죠. 중국에도 같은 게 있습니다. 베이더우라는 위치 확인 위성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건 길 찾는 위성, 즉 항법입니다. 내 좌표를 알려줄 뿐입니다. 말이나 문자를 나르지는 않죠. 그런데 또 다른 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와 통화를 실어 나르는 위성입니다. 이걸 위성통신이라 부릅니다. 스타링크가 바로 이쪽이고요. 중국의 텐퉁이라는 위성도 이쪽입니다. 자, 여기서 흔한 착각이 생깁니다. 베이더우로 통화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베이더우는 길 찾는 위성이거든요. 여러분, 화웨이 폰의 위성 통화 말인데요. 그건 텐퉁이라는 통신 위성이 합니다. 그런데 베이더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돈의 길을 따질 때 뿌리거든요. 여러분, 길 찾는 위성과 말 나르는 위성요. 하지만 둘은 버는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이 둘을 절대 섞지 마세요. 이제 말 나르는 위성만 따라가겠습니다. 말 나르는 위성에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정말 빠르게 돕니다. 여러분, 초속 7.5km 안팎이죠. 눈 깜짝할 새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빠르면 신호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구급차 사이렌 떠올려 보세요. 다가올 땐 소리가 높게 들리죠. 여러분, 멀어질 땐 소리가 낮게 들립니다. 위성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빠르게 오가니 신호 주파수가 틀어지죠. 이걸 도플러 편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위성이 빨라 신호가 어긋난다는 거죠.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통신이 끊깁니다. 그럼 이 오차는 누가 잡아줄까요? 바로 폰 안에 작은 칩이 잡습니다. 여러분, 이 칩을 모뎀이라고 부릅니다. 폰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칩이죠. 모뎀이 위성 위치를 미리 계산합니다. 어긋난 주파수도 다시 맞춰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위성통신의 진짜 두뇌는 모뎀입니다. 위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폰 안칩이 똑똑해야 연결되죠. 그래서 모뎀을 누가 만드느냐? 이게 돈의 길에서 큰 갈림길입니다. 위성은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몇 분밖에 안 머뭅니다. 한 위성이 사라지기 전에요. 여러분, 다른 위성이 연결을 넘겨봤습니다. 이걸 핸드오버, 연결인계라 하죠. 놀랍게도 가만히 서 있어도 위성은 계속 바뀝니다. 이 모든 걸 폰 속 모뎀이 따라잡거든요. 그러니 모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위성과 폰이 말을 주고받으려면요, 서로 같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도로의 차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선이 같아야 차들이 안 부딪히죠. 이 표준을 정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3GPP라는 국제표준 모임이죠. 여러분,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단순합니다. 전 세계 통신 규칙을 맞추는 곳입니다. 이 모임이 큰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위성을 정식 표준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비지상망, NTN이라 부릅니다. 지상 기지국을 건너뛰고 위성과 바로 있는 방식입니다. 릴리스 17이라는 판에서 정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해를 따지면 2022년이고요. 그전에는 연구 단계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일까요? 이제 위성이 별난 기술이 아니거든요. 5일 지나 표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도로가 깔리고 나서야 말이죠. 폰 회사들이 줄줄이 뛰어듭니다. 여러분, 표준이라는 길이 생긴 셈이거든요. 길이 깔리면 차가 다니기 마련이죠. 그 차들이 바로 다음 주인공입니다. 애플과 삼성과 스타링크 말입니다. 이제 이들의 손잡기를 비교해보죠.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건 애플입니다.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에서였죠. 여러분, 긴급 구조 문자 기능을 넣었습니다. 신호 없는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기능요. 처음엔 딱 구조용으로만 열었습니다. 자유로운 통화나 문자는 아니었죠. 알고 보니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은 위성회사와 직접 손잡았습니다. 글로벌 스타라는 위성 사업자였죠. 돈도 크게 부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한 선택일까요? 통신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애플과 위성회사가 바로 붙은 거죠. 그러니 그림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폰 회사와 위성 회사 둘만 있으면 되죠. 2024년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일반 문자까지 위성으로 열었습니다. 긴급 구조용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같은 위성 인프라를 쓰면서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춰보죠. 애플 방식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통신사 없이 곧장 연결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회사도 다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삼성은 길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오늘의 핵심 중 핵심이죠. 다음 섹션에서 그 차이를 벗기겠습니다. 이제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또박또박 가겠습니다. 갤럭시 S25를 떠올려보세요. 여기에도 위성 메시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의 칩이 누구 거냐? 바로 퀄컴이라는 회사 겁니다. 그런데 삼성 자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퀄컴의 스냅드래곤 위성 기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깨집니다. 갤럭시 위성 기능이 전부 삼성 것이라는 말이요. 놀랍게도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능이 한국에서 열렸느냐? 국내 통신사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선 못 쓴 기능이죠. 자, 그럼 삼성 자체 기술은 없을까요? 여러분,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로 떼어봐야 하는 미래 기술이죠. 삼성은 자기 모뎀을 키워왔습니다. 엑시노스라는 삼성 칩이 있거든요. 여러분, 2023년에 큰 발표를 합니다. 국제 표준 기반 위성 모뎀 기술을요, 확보했다고 세상에 알린 겁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뮬레이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폰에 넣어 판 게 아니죠. 검증을 마친 단계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시험장에서 통과한 거죠. 이 구분을 흐리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2023년에 위성통신을 완성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과장입니다. 기술을 확보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죠. 그럼 진짜 폰에는 언제 들어갈까요? 여러분, 다음 섹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시점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먼저 갤럭시 S25입니다. 이 폰의 위성 기능은 퀄컴 칩입니다. 여러분, 삼성 자체 모뎀이 아니었죠. 그리고 국내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폰은 어떨까요? 갤럭시 S26이 나옵니다. 여러분, 2026년 초에 등장했죠. 한국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엔 삼성 자체 칩이 들어갑니다. 엑시노스 칩과 삼성 모뎀이죠. 여러분, 위성통신 하드웨어가 안에 밝혔습니다. 삼성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위성통신 지원을 알린 거죠. 여기서 또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드웨어가 들어간 것과요. 하지만 실제 서비스가 열린 건 다릅니다. 국내 통신사가 위성 서비스를 켰는지요? 이건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단정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S25는 퀄컴 위성, 국내 미개통. S26은 삼성 자체 칩 내장료. 다만 국내 서비스는 더 확인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나눠두는 게 정확합니다. 왜 이렇게 깐깐하게 나눌까요? 여기서 오늘의 큰 질문이 갈리거든요. 연결의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죠. 놀랍게도 삼성 칩이 들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통신사가 또 있거든요. 이 얘기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분수령입니다. 영상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연결의 권력이 폰으로 넘어간다고요? 통신사 유심에서 모뎀으로 간다고요? 솔깃한 말이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의 위성 기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갤럭시 S25 말입니다. 삼성은 위성회사와 직접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애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여러분, 미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엔 한 통신사만 열어줬습니다. 버라이즌 고객만 쓸 수 있었죠. 그 뒤에 다른 통신사로 늘었고요. 여러분, 여전히 통신사가 길목을 쥐고 있습니다. 애플은 위성회사와 바로 붙었죠. 통신사 없이도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반대 그림입니다. 통신사 의존이 더 큰 구조거든요.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죠. 연결의 권력이 폰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요. 이걸 사실로 못 박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삼성 사례에선 아닙니다. 통신사를 못 건너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폰 제조사가 한 축으로 떠오른다고요. 통신사와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다고요. 놀랍게도 권력이 넘어갔다는 단정은 아니죠. 이건 가능성이자 전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선을 넘으면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이 선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번엔 스타링크를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회사죠. 그런데 이쪽은 길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스타링크는 통신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티모바일과 제휴했죠. 2022년에 손을 잡았고요. 규제 승인을 거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7월이었습니다. 히세틀라이트라는 이름으로요. 여기서 한 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진 중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이미 상용 서비스가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처음엔 문자 메시지부터 열었습니다. 통화와 데이터는 다음 단계고요. 자, 그림이 재미있어집니다. 위성회사와 통신사가 한 배를 탔죠. 여러분, 서로 경쟁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알고 보니 손을 잡은 겁니다. 왜 이런 동거가 생겼을까요? 위성회사는 고객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통신사는 음영지역이 골치였고요. 둘이 필요한 걸 맞바꾼 셈이죠. 여기서 통신사의 반격이 보입니다. 위성을 자기 상품에 끌어안은 거죠. 여러분, 뺏기는 대신 끌어안는 전략입니다. 이게 왜 영리한 선택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돈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돈 얘기로 가보죠. 여러분, 티모바일의 위성 서비스 말인데요. 요금이 어떻게 붙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 손님은요, 위성 기능을 공짜로 씁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손님은요, 매달 $10를 더 내야 합니다. 타사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무릎을 치게 됩니다. 위성통신이 통신사를 죽인다고 했죠. 그런데 통신사가 거꾸로 돈을 법니다. 위성을 프리미엄 옵션으로 판 거죠. 여러분, 위협이 새 상품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통신사의 반격 계산서입니다. 한국은 어떤 그림일까요? 한국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국내 통신 계열사들이 나섰는데요. 스타링크를 들여와 되파는 방식입니다. 이걸 재판매라고 부릅니다. 해상이나 산업 현장을 노리는 거죠. 여러분, 배위나 외딴 공사장 같은 곳이요. 그런데 아직 일반 폰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은 재판매 시작 단계죠. 하지만 미국처럼 요금에 녹인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통신사가 위성을 끌어안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건 미국 사례에서 사실입니다.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건요. 그건 아직 전망의 영역입니다. 사실과 전망을 섞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중국 쪽도 들여다보죠.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은 길이 또 독특합니다. 2022년 메이트 50입니다. 여러분, 베이더우 위성으로 문자를 넣었죠. 다만 보내기만 됐습니다. 한 방향 긴급 문자였던 거죠. 놀랍게도 그 다음 P60에서 바뀝니다. 주고받는 양방향 문자가 됐고요. 또 그 다음 메이트 60 프로입니다. 여기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위성 음성 통화까지 넣은 겁니다. 이때는 텐퉁 위성을 썼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통신 위성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런데 베이더우로 통화한 게 아닙니다. 통화는 텐퉁이 해준 거죠. 두 위성을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 찾는 위성과 말 나르는 위성요. 화웨이 사례가 딱 보여줍니다. 세대마다 위성도 기능도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넷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애플과 삼성과 스타링크와 화웨이요. 하지만 이들이 같은 듯 다 다릅니다. 손잡은 상대가 제각각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 차이를 한 줄로 묶어보죠. 오늘의 첫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위성 문자 한 통을 분해해봅니다. 여러분, 이 돈은 세 군데로 갈립니다. 첫째는 칩 만든 회사입니다. 퀄컴이나 삼성 같은 곳이죠. 폰송 모뎀을 만드는 쪽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위성 띄운 회사입니다. 글로벌스타나 스타링크 같은 곳이죠. 하늘 위 인프라를 가진 쪽입니다. 셋째는 통신사입니다. 여러분, 손님과 요금을 쥔 쪽이죠. 자,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벌까요? 알고 보니 여기서 결론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회사마다 그림이 다르거든요. 애플을 보면 위성회사가 끼죠. 여러분, 통신사가 빠진 그림입니다. 삼성을 보면 통신사가 다시 끼고요. 스타링크는 통신사와 나눠 먹죠. 그러니 한마디로 못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흐름은 또렷합니다. 결국 칩, 즉 모뎀의 힘이 커졌다는 거죠. 옛날엔 통신사가 다 쥐었거든요. 이제 폰속 칩도 한 몫을 합니다. 연결의 한 축으로 떠오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통신사가 끝난 걸까요? 그건 또 너무 앞서간 얘기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거기에 답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의 물음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지국이 정말 필요 없어지나요? 여기서 냉정하게 짚을 점이 있습니다. 위성통신은 아직 보완제입니다. 빈 곳을 메우는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시 한복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빠른 데이터와 또렷한 통화 말입니다. 이건 여전히 땅 위망이 앞섭니다. 지상 오지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여러분, 위성은 산과 바다, 사막을 메우죠. 기지국 닿지 않는 빈틈 말입니다. 그러니 당장 대체는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영영 위성이 밀릴까요? 그것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성 기술은 빠르게 자라거든요. 다음 세대 위성 계획도 나옵니다. 여러분, 언젠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열어둬야 합니다. 지금은 지상망이 분명히 앞섭니다. 다만 위성도 빠르게 크고 있죠. 여러분, 이 두 문장을 같이 들고 가세요. 기지국이 사라진다는 단정은요, 놀랍게도 아직은 사실이 아니라 전망입니다. 물음표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변수는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정직한 대답이죠. 미래 얘기를 잠깐만 더 해봅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숫자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숫자만 딱 믿으면 위험하죠. 조사 기관마다 잣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출처를 꼭 붙여야 합니다. 한 조사기관을 하나 예로 들어봅니다. 여러분, 옴디아라는 곳의 전망입니다. 2030년쯤을 내다본 숫자죠. 폰 위성통신 매출 말인데요. 약 120억 달러로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 전망이죠. 그렇게 커질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더 작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 한 숫자만 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망이고 출처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죠. 자, 여기서 또 선을 긋겠습니다. 시장이 큰다고 종목 얘기는 안 합니다. 누가 수혜다, 사야 한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은 오늘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산업의 구조만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 몫이고요. 그게 이 채널의 선이거든요. 전망은 늘 열린 말로 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 여기까지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을 떠올려보세요. 1996년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디지털 통신을 열었죠. 그로부터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30년간 통신사가 길목을 쥐었죠. 주파수와 기지국을 가졌고요. 여러분, 요금제와 단말 흐름도 쥐었습니다. 여기서 옛 제도 하나를 짚겠습니다. 단통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단말 보조금을 규제하던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이 사라졌습니다. 2025년 7월에 폐지됐거든요. 그러니 현재형으로 말하면 틀립니다. 폐지 전까지는 그랬다고 해야죠. 여러분, 이런 작은 시점 하나도 중요합니다. 옛 얘기를 지금 얘기로 하면 사고죠. 자, 그 30년 질서 말입니다. 위성통신이 여기에 금을 낼까요? 여러분, 흔든다는 서사가 많이 돕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표준을 다루는 기관들 말인데요. 위성을 통신사의 보안으로 봅니다. 놀랍게도 통신사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통신사 중심의 확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어느 쪽도 단정하기 이릅니다. 세 변수가 던져진 건 분명합니다. 다만 통신사 제휴가 여전히 핵심 통로죠. 여러분, 이 양면을 같이 봐야 정직합니다. 흔들림과 버팀 둘 다 있는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심 끼워 보셨죠? 폰에 넣는 작은 칩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심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폰 안에 내장된 전자유심이죠. 칩을 따로 안 끼워도 됩니다. 여러분, 애플이 먼저 물리유심을 뺐고요. 삼성과 구글도 따라가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또 균형을 잡겠습니다. 그럼 물리유심이 끝났느냐? 그런데 그건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보급률은 아직 낮거든요. 전 세계로 봐도 한 자릿수죠. 그러니 대세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아닙니다. 점점 보편화되는 추세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죠. 왜 이 작은 칩 얘기를 할까요? 놀랍게도 연결의 통로가 바뀌는 신호거든요. 옛날엔 유심이 곧 통신사였습니다. 그 작은 칩이 권력의 상징이었죠. 여러분, 그 칩이 흐릿해진다는 건요. 연결 방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위성도 같은 흐름 위에 있거든요. 길목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천천히 가는 변화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뒤집히진 않습니다. 오늘 자주 나온 말이 있거든요. 바로 모뎀입니다. 폰에서 신호를 다루는 칩이죠. 여러분, 이 작은 칩을 두고 싸움이 큽니다. 퀄컴이라는 강자가 있고요. 삼성이 자체 칩을 키웁니다. 엑시노스라는 이름으로요. 왜 이 싸움이 중요할까요? 위성통신의 두뇌가 모뎀이니까요. 도플러 오차를 잡는 것도 모뎀이죠. 위성 위치를 계산하는 것도요. 여러분, 핸드오버를 따라잡는 것도 모뎀입니다. 즉, 위성통신의 핵심 부품인 거죠. 여기서 산업 논리가 보입니다. 알고 보니 폰의 가치가 칩으로 옮겨갑니다. 화면이나 카메라만으론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차별화 축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삼성이 자체 모뎀에 베팅한 이유입니다. 표준을 미리 선점하려는 결단이죠. 남의 칩만 쓰면 끌려다니니까요. 자기 칩이 있어야 길을 줍니다. 여러분, 이건 큰 산업적 도박입니다. 성공한다고 단정할 순 없죠. 다만 방향만은 또렷합니다. 결국 연결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중입니다. 통신사 한 곳이 다 쥐던 시대에서요. 여러분, 칩과 위성과 통신사가 나누는 쪽으로요. 이게 오늘 본 큰 흐름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완전히 옮긴 건 아니죠. 여전히 통신사가 한 축을 버팁니다. 복잡한 얘기를 풀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자리로 내려와 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 음영지역입니다. 신호 없던 곳이 줄어드는 거죠. 산이든 바다든 말입니다. 긴급한 순간에 문자가 갑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이득이죠. 다만 너무 들뜨진 마세요. 지금은 문자 위주 기능입니다. 빵빵한 영상통화는 아직이죠. 그리고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월십 달러처럼요. 공짜로 다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기대도 균형이 필요하죠. 여러분, 새 길이 열리는 건 맞습니다. 다만 공짜도 만능도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세요. 여러분이 폰을 고를 때도요. 위성 기능 표시 하나만 보고요. 다 같은 기술이라 믿지 마세요. 놀랍게도 오늘 봤듯 칩도 통신사도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위성을 어떻게 쓰는지요? 그 속을 한 번쯤 들여다보세요. 그게 오늘 영상의 작은 선물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약속드렸죠. 첫째, 한 통에 돈을 분해했습니다. 칩과 위성과 통신사로 갈렸거든요. 둘째, 손잡기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애플과 삼성이 길이 달랐고요. 스타링크는 통신사와 동거했죠. 셋째, 통신사의 반격을 받습니다. 월 10달러 옵션으로 끌어안았죠. 그리고 가장 큰 물음표 말입니다. 기지국이 정말 필요 없어지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변수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넘어갔다는 건 단정이 아니죠. 여러분,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결의 무게가 옮겨가는 중입니다.
통신사 한 곳에서 여러 축으로요. 다만 통신사도 여전히 버팁니다. 여러분, 흔들림과 버팀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한쪽으로 쏠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돈의 길만 따라갔습니다. 종목도 매수도 수혜도 없었죠. 그건 제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구조를 보여드릴 뿐입니다.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복잡한 산업을 구조로 풀어내는 곳, 기업 경제였습니다. 다음 편이 더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엔 삼성의 진짜 두뇌를 봅니다. 그 작은 칩 하나에 걸린 미래죠. 엑시노스 모뎀의 도박을 파헤칩니다. 끝으로 정리할게요.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비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의 큰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본 이야기예요. 그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